국내 이제 중고거래 시장이요. 지난 2008년 4조 원에서 올해 약 20조 원으로 커질 만큼 정말 다양한 중고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쓰던 립스틱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중고 물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여성들의 립스틱 매매가 가장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 립스틱의 장점은 뭐니 해도 10만 원 안팎의 명품 립스틱을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특성상 침이 묻을 수밖에 없어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는데요. 의학계에서는 화장품 등 피부에 밀접하게 닿는 제품의 중고 거래가 코로나19 전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졌는데요.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른데요.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과 환불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과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물건을 받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새 물건을 살 때보다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물건 사진과 제품 설명을 꼼꼼히 읽고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살핀 후에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흔하게 거래되는 지갑과 액세서리 등 각종 물품들이 가격과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각각의 물품들이 갖고 있는 사연이 남다릅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후에 판매한다는 글이 쓰여 있는 건데요. 이처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가 연인들의 이별 정리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고가의 명품 지갑에서부터 티셔츠, 모자, 액세서리, 또 향수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 연인에게 받았던 선물을 내다 파는 건 용돈벌이 이상으로 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들 올라오기 무섭게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중고거래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더 이상 남이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 소비라는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3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기프티콘을 사고 파는 앱들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이나 경품으로 받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판매자는 환불할 때보다 높은 가격에 기프티콘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정가보다 저렴하게 사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부터 치킨, 영화, 편의점 등 상품권의 종류만 수백 개가 넘는데요. 평균 30% 이상 할인받아 구매가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은 할인폭이 더 큽니다. 또 상품권을 직접 검수하고 견적까지 내기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도 적고 업체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직거래할 때보다 더 빨리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다는데요.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비용도 고려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의 환전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상품권을 한꺼번에 많이 구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 환전해서 이익을 얻거나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은 전부 위법인데요.
불법 환전을 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개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전액 환수 조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묵은 김장김치가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김치 소비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제 김치는 남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요즘 아주 필요 없는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서 교환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김치도 내놓는 거죠. 김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중고 거래 앱입니다. 지난해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다 먹지 못했다. 지난해 엄마가 담궈주신 김치가 그대로 있다 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중고 품목으로 김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뒤 다 먹지 못하고 남게 된 김장 김치들로 버리기 아까워 나눈다는 내용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식 문화 발달 등의 이유로 젊은 세대의 김치 소비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통계를 살펴봐도 2019년 1인당 하루 평균 김치 섭취량은 59.87g으로 2008년보다 24.6%나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김치를 즐기게 하려면 손쉽게 김치를 접할 수 있는 김치 밀키트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